2022년 가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영희야, 영희야, 정신 차려? 한정숙이 친구 박영희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정숙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경비원과 함께 문을 열었다. 영희야. 박영희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곁에는 수면제 병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정수가 미안해. 나 먼저 간다. 윤성만이란 사람 조심해. 그 사람 결혼 사기꾼이야. 나처럼 당하지 마. 정숙의 손이 떨렸다. 영희는 1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등산 동호회에서 윤성만이란 남자를 만났다. 재혼한 지 6개월 만에 영희의 전 재산 2억이 사라졌고 윤성만은 사업 실패했다. 며 이혼 요구 후 잠적했다. 영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간 금전 거래는 민사라는 답변만 들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은 영희의 딸 주희를 끌어안았다. 주희야, 이모가 꼭 복수해 줄게. 내 엄마 원수 꼭 갚아줄게. 주희는 눈물만 흘렸다. 현재 2025년 봄. 한정숙은 이제 69세가 되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남편의 보험금 3억과 아파트 2억으로 총 5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딸 수진과 아들 민수는 각자 결혼해서 독립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외로우시죠? 수진이 주말마다 찾아와 물었지만 정숙은 항상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엄마는 할 일이 있어. 관악산 등산 동호회. 2025년 4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한정숙은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관악산 입구에 섰다. 동호회 회원들이 하나둘 모였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나왔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저는 회장 이미숙이에요. 동호회 회장 이미숙 71세 반갑게 맞았다. 회원은 총 15명, 대부분 60에서 70대 여성이었다. 그중 남성은 단 2명,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윤성만이었다. 윤성만은 키 172cm, 마른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온화했다.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만입니다. 성만이 정숙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정숙은 일부러 수줍은 듯 웃었다. 성만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이 여자 괜찮은데? 라는 표정이었다. 등산이 시작되었다. 성만은 자연스럽게 정숙 옆에 붙었다. 처음 오셨다니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만은 정숙의 배낭을 들어주고 가파른 길에서는 손을 잡아주었다. 정숙은 속으로 역겹다고 생각하면서도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정상에 도착하자 회원들이 김밥을 나눠 먹었다. 성만이 정숙 옆에 앉았다. 정숙 씨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7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정숙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그것도 3년간 투병하다가. 성만도 눈시울을 붉혔다. 정숙은 속으로 비웃었다. 거짓말? 내 전처는 건강하게 돌아가셨어. 암 투병은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지. 하지만 정숙은 연기를 계속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남편 투병 기간이 힘들었는데. 그러게요. 그때 병원비가 정말. 성만이 말을 흐렸다. 정숙은 속으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성만은 항상 병원비로 빚이 생겼다. 는 거짓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탐정 보고서로 알고 있었다. 하산 후 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 씨,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재미있었어요. 그럼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혹시 등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성만이 명함을 건넸다. 정숙은 받으며 미소 지었다. 좋아, 윤성만. 내가 내 손안으로 들어왔어. 일주일 후 성만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숙 씨, 이번 주 토요일 북한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정숙은 일부러 30분 후에 답장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전 9시 북한산 입구에서 봐요. 토요일 성만은 정숙을 위해 김밥과 과일을 준비해왔다. 제가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등산 중 성만은 계속 정숙을 챙겼다. 물을 건네고 땀을 닦아주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정숙 씨,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배경이 예뻐요. 같이 찍어요. 성만은 기뻐하며 셀카를 찍었다. 정숙은 속으로 이것도 증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증명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 정상에서 김밥을 먹으며 성만이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정숙 씨, 사실 아내 투병 기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3년간 병원비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병원비만 1억이 넘게 나갔어요. 집도 팔고 빚도 졌어요. 성만은 눈물을 흘렸다. 정숙은 휴지를 건네며 속으로 연기 잘하네. 하지만 난 다 알아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직 빚이 좀 남았어요. 8천만 원 정도. 하지만 천천히 갚고 있어요. 정숙은 놀란 척했다. 8천만 원이나요? 네.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이래서 갚을 거예요. 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예요. 성만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 씨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위로가 돼요.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성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여자 완전 후구네. 동정심 많은 타입이야. 하지만 사실 정숙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가방 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성만은 정숙에게 열정적으로 구애했다. 매일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문자를 보냈고 주 2에서 3회 등산 데이트를 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성만은 정숙의 집 앞에 꽃을 놓고 갔다. 장미, 백합, 튤립. 매주 다른 꽃이었다. 어머, 또 꽃을. 정숙이 전화하자 성만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정숙 씨 생각하면 자꾸 꽃을 사게 돼요. 고마워요. 너무 예뻐요. 성만은 정숙에게 편지도 썼다. 손편지였다. 정숙 씨, 당신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 3년간 지옥 같았는데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런 편지를 영희 언니도 받았겠지. 그리고 믿었겠지. 그래서 2억을 넘겨줬겠지. 정숙은 편지를 투명 파일에 넣어 보관했다. 모두 증거였다. 이 개월째 정숙은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성만 씨, 요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3억인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행 이자도 너무 낮고
성만의 눈이 반짝였다. 3억이요? 네, 그리고 집도 있고. 근데 투자는 무서워서 못하겠고.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아는 안전한 투자처가. 성만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너무 빨리 덤비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투자는 위험하니까 그냥 은행에 두세요. 정숙은 속으로 참네. 하지만 곧 본색 드러낼 거야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성만이 다시 꺼냈다. 정숙 씨, 저번에 투자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친구 중에 금융 전문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그냥 은행이 편해요. 정숙은 일부러 거절했다. 성만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투자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겠어. 결혼하면 저 돈이 내 거나 마찬가지지. (3개월째) 성만이 정숙에게 청혼했다. 장소는 남산타워 레스토랑이었다. 성만은 정장을 입고 나왔고 정숙은 원피스를 입었다. 정숙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정숙 씨를 정말 사랑해요. 아내를 잃고 3년간 지옥이었는데 정숙 씨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성만은 무릎을 꿇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성만은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비싼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았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주변 사람들은 어머, 감동적이다 라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정숙의 눈물은 연기였다. 속으로는 드디어 왔구나. 영희 언니도 이렇게 청혼 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성만 씨, 정숙 씨, 제가 빚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평생 갚아나갈게요. 당신한테 피해 주지 않을게요. 그러니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성만은 정숙을 끌어안았다. 레스토랑 안에 박수가 터졌다. 성만은 속으로 웃었다. 역시 후보였어. 이제 3억은 내 거야. 정숙도 속으로 웃었다. 좋아, 윤성만. 이제 내 손안에 완전히 들어왔어. 정숙이 집으로 돌아와 아들 민수와 딸 수진을 불렀다. 얘들아,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재혼하려고. 뭐? 수진과 민수가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3개월 전에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3개월? 겨우 3개월 만나고 재혼을 해요? 수진이 화를 냈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남자 이름이 뭔데요? 윤성만이야. 수진은 즉시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윤성만이란 이름은 너무 흔해서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재산은요? 직업은 은퇴했고 재산은 많지 않아. 빚도 좀 있고. 빚. 민수가 놀라 소리쳤다. 얼마나요? 8천만 원 정도. 미쳤어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착해. 전처 병원비로 생긴 빚이래. 엄마,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엄청 많아요. 수진이 설득했지만 정숙은 고집을 부렸다. 난 그 사람 믿어. 그리고 엄마 인생은 엄마가 결정할 거야. 엄마? 얘들아, 엄마도 외로워. 7년간 혼자 살았어. 이제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수진과 민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재산 분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신원조회 꼭 하세요. 알았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라고 생각했다. 이와 달콤한 신혼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정숙과 성만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50명 정도였다. 정숙 측에서는 딸 수진, 아들 민수 그리고 친구들이 왔다. 성만 측에서는 친구 몇 명과 조카가 왔다. 성만의 아들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들이 왜 안 왔어요? 정숙이 물었다. 아이가 바빠서. 나중에 인사드리겠대요. 성만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성만은 아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들이 오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주례 없이 간단하게 서약을 나눴다. 신랑 윤성만, 신부 한정숙은 서로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정숙의 딸 수지는 박수를 치면서도 성만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저 남자 뭔가 수상해. 눈빛이 진실하지 않아. 하지만 정숙은 행복한 표정이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피로 현장에서 성만은 정숙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다. 어머, 윤 선생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정숙이가 복 받았네요. 친구 명자가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정숙이 만나서 복 받은 겁니다. 성만은 겸손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은 피로 현장 구석에 놓인 축의금 상자를 향하고 있었다. 저 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성만은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신혼집. 성만은 정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성만이 살던 원룸은 정리했다. 당신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니까 그냥 뺄게요. 이제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성만은 큰 짐이 없었다.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짐이 너무 없네요. 전처 돌아가시고 다 정리했어요. 새 출발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없앤 거겠지라고 생각했다. 성만은 정숙의 아파트 곳곳을 살폈다. 32평형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집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산 거예요. 남편분이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숙은 남편 사진을 보며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성만은 정숙의 어깨를 안았다. 이제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하지만 성만의 눈은 거실 장식장을 향하고 있었다. 장식장 안에 통장과 도장이 보이는 듯 했다. 거의 다 내 손에 들어왔어. 성만은 슬쩍 장식장 서랍을 열어봤다. 통장이 3개 있었다. 하나는 은행 로고에 정기예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뭐 찾아요? 정숙이 주방에서 물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성만은 재빨리 서랍을 닫았다.
성만은 완벽한 남편 역할을 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러운 밥상이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렸어요. 어머, 당신이 다 했어요? 당신이 편하게 쉬어야죠. 설거지도 성만이 했다. 청소도 빨래도 성만이 도맡았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정숙의 발을 주물러줬다.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없어요. 당신 덕분에 건강해요. 성만은 정숙이 좋아하는 트로트를 함께 들었다. TV 드라마도 함께 봤다. 여보, 이 드라마 재미있네요. 그렇죠? 매일 봐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이 감기에 걸렸다. 성만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다. 여보, 약 먹어요. 물도 여기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푹 쉬세요. 성만은 정숙이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다. 정숙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정숙이 잠든 후 성만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장식장을 열고 통장을 꺼내 확인했다. 정기예금 2억, 적금 1억 5천만 원, 보통예금 5천만 원. 총 4억이네. 성만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빚 8천만 원 받고 이혼 위자료 1억. 그럼 2억 정도는 내 거네. 성만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제자리에 넣었다. 결혼 2개월째 정숙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왔다. 명자, 순자, 영희. 3명의 친구가 오후 2시에 도착했다. 어머, 정숙이 집 정말 깔끔하네. 윤 선생님이 청소를 잘하시나 봐요. 친구들이 칭찬하자 정숙이 뿌듯해했다. 당신 친구들 오셨어요. 과일 좀 깎아주세요. 네, 알았어요. 성만은 주방으로 가서 사과, 배, 포도를 정성스럽게 담았다. 접시에 예쁘게 배치해서 거실로 가져왔다. 어머, 윤 선생님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당신 친구분들이니까요. 성만은 겸손하게 웃었다. 친구들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성만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다. 여보, 커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성만이 커피를 나눠주자 친구들이 감탄했다. 정수가 남편 복 받았다. 우리 남편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러게요. 정숙이가 팔자 좋아. 정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성만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야 나중에 이혼할 때 유리하지. 성만은 계속 친절하게 굴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숙이 말했다. 당신 덕분에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성만은 정숙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누는 거실 장식장을 향하고 있었다. 결혼 3개월째 정숙의 딸 수진이 집에 찾아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성만이가 잘해줘서. 수진은 성만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성만은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밥 먹고 가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랑만 이야기할게요. 수진은 성만을 경계했다. 성만은 자리를 피해줬다. 그럼 저는 산책 다녀올게요. 성만이 나간 후 수진이 정숙에게 물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저 사람 믿을 만해요?
그럼 아주 잘해줘. 걱정 마. 엄마,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절대 주지 마세요. 요즘 사기꾼들 많아요. 알아. 엄마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정숙은 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엄마는 이미 다 준비했어라고 생각했다. 수진이 돌아간 후 성만이 들어왔다. 딸이 뭐래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는 거죠. 당연하죠. 저도 딸이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성만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진이가 제일 걸림돌이네. 조심해야겠어라고 생각했다. 성만은 정숙과 국내 여행을 다녔다. 첫 번째는 제주도였다. 3박 4일 일정이었다. 여보, 제주도 가본 지 오래됐죠? 10년 넘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제가 예약할게요. 성만은 저가 항공과 저렴한 펜션을 예약했다. 여행 경비는 정숙이 냈다. 제가 낼게요. 미안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우리 돈 구분이 어딨어요. 정숙은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성만은 역시 호구야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성산 일출봉, 한라산, 협재 해수욕장을 다녔다. 성만은 정숙의 사진을 열심히 찍어줬다. 여보, 여기서 사진 찍어요. 예뻐요? 당연하죠. 당신이 모델이니까요. 성만은 입에 발린 칭찬을 계속했다. 정숙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는 날이었다. 새벽 5시 두 사람은 함께 정상에 올랐다. 와, 진짜 아름답다. 정숙이 감탄했다. 성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우리 함께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정숙이 성만의 손을 잡았다. 성만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하지만 성만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3개월만 더 참자. 그러면 사옥이 모두. 일출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해물라면을 먹었다. 여기 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게요. 바람 쐬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성만은 정숙의 라면 그릇에 계란을 넣어줬다. 여보, 계란 드세요. 고마워요. 정숙은 감동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의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숙은 자신의 계획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두 번째 여행은 경주였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를 돌아봤다. 역사 공부도 되고 좋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정말 대단해요. 성만은 정숙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주변 사람들이 노부부가 금슬이 좋네요. 라며 미소 지었다. 불국사에서 성만은 정숙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당신 곁에 계속 있을 거예요. 성만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만은 6개월만 버티면 되라고 생각했고 정숙은 증거만 더 모으면 되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여행은 부산이었다.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시장을 구경했다. 회 먹을래요? 좋아요. 성만은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사서 2층 식당에 올라갔다. 역시 비용은 정숙이 냈다. 여보, 항상 미안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정숙은 성만의 손을 잡았다. 성만은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3개월 남았다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회를 먹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당신이 항상 돈 문제로 그래. 여자가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이 너무 아껴. 남자도 소리쳤다. 두 사람은 싸우다가 결국 따로 나갔다. 성만과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요. 성만이 말했다. 그럼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죠. 정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속으로는 곧 끝날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혼 4개월째 성만의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박종수, 김영수, 이철호. 3명의 친구가 저녁 7시에 도착했다. 성만아, 신혼집 구경시켜줘. 들어와, 들어와. 성만은 친구들을 맞이했다. 정숙은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했다. 형님, 안녕하세요. 박종수가 정숙에게 인사했다. 어머,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정숙은 친절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박종수. 탐정이 말한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셨다. 성만아, 결혼 생활 어때? 좋지? 아주 좋아. 성만은 웃었다. 박종수가 눈짓을 보냈다. 계획대로 가고 있나? 라는 의미였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주방에서 안주를 나르면서 친구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성만아, 통장은 손에 넣었어? 김영수가 물었다. 아직이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서두르지 마. 천천히 해. 이철호가 조언했다. 정숙은 속으로 끼리끼리 노는 놈들이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성만이 말했다. 친구들이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친구들이니까요. 정숙은 웃었다. 성만은 안심했다. 역시 순진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결혼 4개월째 성만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통장 하나 같이 쓸까요? 통장요? 네, 부부니까 돈 관리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정숙은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그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 통장도 같이 관리해요. 제 통장은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어서 당신 명의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만은 교묘하게 정숙 명의 통장만 공동 관리하자고 했다. 정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따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만의 얼굴에 잠깐 불쾌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요. 하지만 성만은 속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성만은 다시 시도했다. 여보, 제가 당신 카드 하나만 써도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친구가 병원비가 필요하대요. 급하게 좀 빌려줘야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만 원이요. 다음 달에 바로 갚는다고 했어요. 정숙은 고민하는 척했다. 친구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수술비라서 급해요.
성만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그럼 제 카드 쓰세요. 하지만 꼭 받아야 해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여보. 성만은 정숙의 카드를 받아들었다. 속으로는 첫 번째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숙도 속으로 생각했다. 카드 사용 내역 확인하면 증거가 될 거야. 카드를 받은 성만은 여러 곳에서 돈을 썼다. 술집, 노래방, 골프장. 친구 병원비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정숙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7월 20일 강남 룸살롱 200만 원. 7월 22일 골프장 150만 원. 7월 25일 고급 레스토랑 80만 원. 정숙은 모든 내역을 프린트했다. 탐정님, 이거 증거 될까요? 당연하죠. 병원비라고 거짓말하고 유흥비로 쓴 겁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탐정 김철수가 확인했다. 좋아요. 계속 모아두세요. 정숙은 모든 증거를 파일에 정리했다. 한편 성만은 정숙에게 말했다. 여보, 친구가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대요. 아니요, 괜찮아요. 친구분이 건강하게 회복하면 돼요. 역시 마음이 착하시네요. 성만은 정숙을 안았다. 하지만 정숙은 속으로 점점 본색이 드러나네라고 생각했다. 결혼 5개월째 성만이 본격적으로 빚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날 저녁 성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제 빚 말이에요. 성만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채권자들이 요즘 자꾸 연락해요. 빨리 갚으라고. 얼마나 남았어요? 8천만 원이요.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간대요. 정숙은 놀란 척했다. 법적 조치요? 네,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 그런데 제 명의 재산이 없으니까. 성만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 재산이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친구한테 빌리든가. 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방법을 찾아봐요. 성만은 속으로 아직 멀었네. 좀 더 밀어붙여야겠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성만은 밤늦게 전화를 받는 척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성만은 전화를 끊고 어두운 표정으로 정숙에게 말했다. 여보, 채권자가 다음 주에 집으로 온대요. 집으로요? 네, 돈을 안 갚으면 재산 조사 들어간대요. 정숙은 걱정하는 척했다. 어떡해요? 우리 집이 조사당하면? 미안해요. 쟤 때문에 당신까지 피해보는 거죠. 성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숙은 성만을 안았다. 괜찮아요. 함께 해결해봐요. 성만은 속으로 드디어 걸렸네라고 생각했다. 성만은 친구 박종수에게 전화했다. 종수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이번에도 재혼했거든. 여자가 돈 좀 있어. 5억 정도. 또? 너 진짜 대단하다.
박종수는 성만의 오랜 공범이었다. 가짜 채권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한 달 후에 내가 채권자 역할 해줘. 8천만 원 독촉하는 거야. 알았어. 대신 이번엔 수고비 500만 원이야. 그래, 알았어. 성만은 계획을 세웠다. 한 달 후 박종수가 집으로 찾아와서 8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라고 위협하면 정숙이 겁을 먹고 돈을 낼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박종수에게 500만 원 주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면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완벽한 계획이야. 성만은 흐뭇해하며 소주를 마셨다. 카페에서 박종수와 만났다. 성만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무 위험해. 걱정 마. 이번에 성공하면 나도 은퇴할 거야. 그 여자 의심 안 해. 전혀? 완전 순진해. 내가 병원비 필요하다고 했더니 카드까지 줬어.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옆 테이블에 탐정 김철수가 앉아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정숙도 준비하고 있었다. 정숙은 성만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빚 이야기, 통장 이야기, 모든 것을 녹음기에 담았다. 또한 성만이 박종수에게 전화하는 것도 포착했다. 정숙은 성만의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윤성만이 박종수란 사람과 통화했습니다. 채권자 역할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탐정 김철수가 보고했다. 박종수란 사람은 누구예요? 윤성만의 공범입니다. 이전 사기 사건에서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네, 통화 녹음 파일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것도 녹음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좋아요. 경찰한테 넘길 준비하세요. 언제 신고할 겁니까? 채권자가 등장하는 날이요. 현장에서 체포해야죠. 정숙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탐정실에서 정숙은 모든 증거를 확인했다. 녹음 파일 열개,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사진 증거.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체포될까요? 충분합니다. 사기죄,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준비 완료했어요. 채권자가 등장하기 일주일 전 성만과 정숙은 마지막으로 외식을 했다. 여보, 오늘은 제가 낼게요. 성만이 말했다. 어머, 당신이네요? 네, 제가 좀 모았어요. 성만은 정숙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계산은 결국 정숙이 했다. 당신 카드가 안 되네요? 어? 이상하네. 제가 현금으로 낼게요. 성만은 당황했지만 결국 정숙이 카드로 계산했다. 정숙은 웃었다. 성만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항상 미안해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신경 쓰지 마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성만은 정숙을 안았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요. 정숙도 성만을 안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성만은 일주일만 더 참으면 8천만 원이라고 생각했고 정숙은 일주일만 더 참으면 증거 확보 완료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을 가슴에 품은 채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여보, 일어나세요. 고마워요. 정숙은 밥을 먹으면서 성만을 바라봤다.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망치고 있어. 성만도 정숙을 바라봤다. 이 사람도 바보야.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만은 박종수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다. 종수야, 내일이야.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와. 알았어. 준비 다 됐어. 성만은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드디어 내일이다. 8천만 원. 정숙도 탐정에게 연락했다. 김 탐정님, 내일 오후 3시요. 경찰 대기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정숙도 심호흡을 했다. 드디어 내일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성만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정숙은 고소장을 준비했다. 내일 두 사람의 6개월 연기가 끝날 것이다.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D-30일. 성만은 달력을 보며 숫자를 세었다. 한 달 후면 끝이야. 7,500만 원 손에 쥐고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성만은 그동안 3억 8천만 원을 편취했다. 그중 일부는 도박으로 날렸고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 현재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다. 이번에 7,500 받으면 총 1억 2,500. 이 정도면 노후 준비 끝이야. 성만은 베트남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다. 한국에선 더 이상 못해?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성만은 정숙을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 가장 쉬운 타겟이라고 평가했다. 순진하고 의심이 없고 돈 관리도 허술해. 완벽한 호구야. 성만은 정숙이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믿었다. 정숙이 성만의 빨래를 해주고 식사를 챙기고 용돈까지 주는 것을 보며 확신했다. 여보, 이거 용돈이에요. 쓰세요. 정숙은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줬다. 성만은 감격한 척했다. 고마워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부부인데요. 성만은 속으로 비웃었다. 바보 같은 여자. D-7일 성만은 박종수를 만났다. 장소는 종로의 한 허름한 술집이었다.
종수야, 일주일 후다.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집으로 찾아와. 오후 2시쯤. 그리고 8천만 원 당장 갚으라고 고함 질러. 여자가 겁먹을까? 당연하지. 나이든 여자들은 소리만 질러도 벌벌 떨어. 이혼은 언제 할 거야? 돈 받고 한 달 후. 그 전에 이혼하면 의심받잖아. 그럼 나 돈은 언제 줄 거야? 당일 밤에 줄게. 현금으로. 알았어.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성만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만 더 연기하면 돼. 완벽한 남편 연기 일주일만 더. 하지만 성만은 최근 정숙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숙은 더 이상 성만에게 통장을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용돈도 주지 않기 시작했다. 여보, 이번 달 용돈. 성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미안해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다음 달에 줄게요. 병원비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건강검진 받았어요.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성만은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정숙은 성만과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산책할까요? 피곤해요. 좀 쉴게요. 그래요? 알았어요. 성만은 정숙이 나이 들어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정숙은 성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역겨웠다. 일주일만 더 참자. 일주일 후면 끝이야. 정숙도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전날이 왔다. 성만은 긴장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여보, 내일 오후에 집에 계실 거죠? 네, 왜요? 아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성만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미소 지었지만 손은 차가웠다. 밤에 성만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7,500만 원. 7,500만 원. 내일이면 내 거야. 새벽 3시 성만은 거실로 나와 소주를 마셨다.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반면 정숙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다. D-Day 아침. 2025년 12월 20일 금요일. 성만은 아침 7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다. 성만은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단정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 계란찜, 김치, 시금치 나물. 정성스러운 아침상이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차렸어요. 정숙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성만은 정숙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다. 마지막 아침 식사야. 오늘 이후론 안 봐도 돼. 정숙도 성만을 쳐다봤다. 마지막 아침 식사네. 오늘 이후론 교도소 밥 먹겠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식사를 마쳤다. 같은 시각 박종수도 준비하고 있었다. 박종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채권자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 박종수는 거울 앞에서 환한 표정을 연습했다. 윤석만, 8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연습했다. 큰 소리로 위협적으로. 좋아, 완벽해. 박종수는 오후 1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성만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다. 정숙은 오전 10시에 탐정 김철수에게 전화했다. 김 탐정님,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1시 50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경찰은 몇 명이에요? 형사 2명입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녹음 장비도 준비해 주세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영희 언니, 오늘 복수해 줄게. 정숙은 영희의 사진을 꺼내봤다. 사진 속 영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니, 지켜봐줘. 내가 윤석만 교도소에 보낼게. 오후 1시 50분. 탐정 김철수와 형사 2명 김영사, 이형사 이성만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다. 몇 호예요? 1502호입니다. 알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호 주시면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내려다봤다. 로비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시작이다. 오후 2시 박종수 등장. 초인종이 울렸다. 성만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여보, 제가 받을게요. 성만은 초인종 화면을 확인했다. 박종수였다. 성만은 정숙을 돌아봤다. 여보, 사실은 채권자가 오기로 했어요. 네? 정숙은 놀란 척했다.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성만은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성만은 문을 열었다. 박종수가 험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윤석만, 오늘 8천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 박종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성만은 움찔했다. 저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3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종수는 서류 가방에서 가짜 독촉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법원 독촉장입니다.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정숙은 독촉장을 받아봤다. 물론 가짜였다. 하지만 정숙은 겁먹은 척 연기했다. 재산 압류요? 네. 윤석만 명의 재산이 없으니까 배우자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박종수가 위협했다. 여보, 어떡해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성만을 쳐다봤다. 성만은 속으로 완벽해. 종수 연기 잘하네라고 생각하며 입으로는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갚을게요. 정숙이 말했다. 뭐라고요? 성만은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라고 외쳤다. 제 예금을 깨서 갚을게요. 우리 부부인데 제 빚, 당신 빚이 어딨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박종수가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 가서 찾아올게요.
정숙이 일어서려는 순간. 잠깐만요. 정숙이 말을 멈췄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올라오세요. 성만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2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경찰입니다. 성만과 박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숙이 문을 열었다. 형사 2명과 탐정 김철수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성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 김민수입니다. 윤성만 씨, 박종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분은 결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 성만이 소리쳤다. 정숙이 성만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윤성만 씨, 아니 사기꾼 윤성만? 당신이 날 속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속인 거예요. 성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 나는 처음부터 당신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결혼 사기꾼이라는 것, 내 친구 박영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영희, 박영희? 성만은 3년 전의 피해자를 떠올렸다. 맞아요. 박영희는 내 절친이었어요. 당신이 2억을 가로채고 도망간 뒤 영희는 자살했어요. 나는 3년간 당신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당신이 다니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성만은 뒤로 물러섰다. 설마 당신이 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유인한 거예요. 순진한 과부 연기하면서요. 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 여기 녹음되어 있어요. 당신이 박종수한테 채권자 역할 해달라고 한 통화 내용도 여기 있어요. 성만은 무너졌다. 그럴 리가. 탐정 김철수가 나섰다. 저는 사설탐정 김철수입니다. 한정숙 님의 의뢰를 받아 3년간 윤성만 씨를 조사했습니다. 윤성만 씨의 피해자는 총 4명, 피해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종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 형사가 막아섰다. 박종수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김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윤성만, 박종수 두 분은 사기죄 및 공갈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성만은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정숙을 쳐다봤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복수자예요. 내 친구의 복수자.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영희야, 봤지? 내가 해냈어. 성만과 박종수는 경찰차에 실렸다. 아파트 주민들이 구경 나왔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대요. 어머, 무섭다. 성만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탔다. 저 사람이 사기꾼이래. 경찰서에서 성만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영희 외에 피해자가 몇 명 더 있습니까? 3명입니다. 최순자, 김말자, 장욱희. 총 피해액은요? 3억 8천만 원입니다. 돈은 어디 갔습니까?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현재 남은 돈은 5천만 원입니다. 그 돈 위치는 우리은행 비밀계좌에 있습니다. 성만은 모든 것을 토해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다. 박종수도 자백했다. 저는 윤석만의 지시를 받아 가짜 채권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도 4번 했습니다. 수고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건당 500만 원입니다. 형사들은 모든 진술을 기록했다. 3개월 후 2026년 3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만과 박종수의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정숙과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영희의 딸 주희도 왔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윤석만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액은 3억 8천만 원이며 피해자 중 1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 박종수는 윤석만의 공범으로 가짜 채권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공갈했습니다. 변호인이 나섰다. 피고인 윤석만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 정숙이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정숙은 증인석으로 나갔다.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수사 협조자입니다. 윤석만은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운이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저는 3년간 이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제 친구 박영희는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석만은 영희 언니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성한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판장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노인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제 친구 박영희는 이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장님,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재판장이 말했다. 증인 한정숙 씨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윤석만은 사기죄, 공갈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3억 8천만 원 배상을 명합니다. 피고인 박종수는 공갈 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석만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7년 징역이면 79세에 출소한다. 인생이 끝났다. 박종수도 울먹였다. 3년이면 73세에 출소한다. 나도 이제 다 늙어서 어떡해. 재판 후 석만의 비밀 계좌에 숨겨둔 5천만 원과 석만 명의의 소액 재산이 압류되었다. 총 6천만 원이었다. 피해자는 4명이었다. 박영희 유족 딸 주희 2억 손해, 최순자 1억 5천 손해, 김말자 8천만 원 손해, 한정숙 영원 사기 미수. 6천만 원은 피해 비율대로 분배되었다. 주인은 약 3천만 원을 받았다. 고모, 정말 감사합니다. 주희가 정숙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엄마가 이렇게라도 복수하시는 걸 봤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 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숙도 눈물을 흘렸다. 최순자와 김말자도 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한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돈 못 받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서로 도와야죠. 판결 다음 날 정숙은 영희의 묘소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원 묘지였다. 영희야, 나왔어. 정숙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영희야, 복수했어. 윤석만 그 자식 7년 징역 받았어. 다시는 사람 못 속여.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3년 전에 더 주의시켰어야 했는데. 내가 윤성만이란 사람 조심하라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었다. 마치 영희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희야, 내 딸 주의 잘 크고 있어. 내가 계속 챙길게. 걱정 마. 정숙은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다. 영희야, 네 딸 주위에 잘 크고 있어. 내가 계속 챙길게. 걱정 마. 정숙의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었다. 노인 결혼 사기꾼 잡은 69세 여성. 3년간 추적 끝에 복수. 뉴스에 정숙이 나왔다. 한정숙 씨, 3년간 어떻게 추적하셨나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법률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직접 미끼가 되었죠.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위험했죠. 하지만 제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복수해야 했어요. 다른 노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황혼재혼, 사랑도 좋지만 반드시 신원 조회하세요. 그리고 재산은 절대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증거 없이 돈 주지 마세요. 사기꾼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노인 결혼 사기 예방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정숙은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었다. 서울 시니어 복지관에서 강연이 열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결혼 사기를 당할 뻔했지만 오히려 사기꾼을 잡은 사람입니다. 청중 100여 명이 박수를 쳤다.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사기꾼을 조심하는 방법, 사기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기억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신 차렸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조심하세요. 정숙은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같은 시각 윤성만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다. 72세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다. 이봐요, 할아버지. 밥 먹어요. 교도관이 밥을 건넸다. 보리밥과 김치, 콩나물국이 전부였다. 성만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한정숙.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성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숙을 원망했다. 한정수 절대 용서 못해. 당신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야. 정숙이 성만을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 정숙은 다시 관악산 등산 동호회에 나갔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회장 이미숙이 반갑게 맞았다. 그동안 바빴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동호회 회원들이 정숙을 영웅처럼 대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등산을 하며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영희야, 잘 지내지?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목까지 열심히 살게.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산을 올랐다. 윤성만은 2026년 4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박종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한정숙은 현재 노인 사기 피해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 대상 결혼 사기 피해액은 연간 500억 원이 넘습니다. 황혼 재혼 전 반드시 신원조회를 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한정숙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 범죄에 민낯이며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정의의 승리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대접되는 요리다. 라는 속담처럼 정숙은 3년간 감정을 억누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인내와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곪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상처를 치유한다. 하지만 정숙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친구를 위한 정의였고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덕을 무엇으로 갚겠는가?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덕으로 덕을 갚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법이라는 정직한 방법으로 원한을 갚았습니다. 그녀는 사적 제재가 아닌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이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은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 고 했습니다. 윤석만 같은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신뢰를 악용합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선의를 파고들어 수십 년 쌓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경험은 비싼 학교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서만 배운다. 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정숙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황혼재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맹목적 신뢰는 파국을 부릅니다. 한국 속담에 사랑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투명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현명함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투명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을 되새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악인들의 폭력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정숙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위해,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노후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신중함은 생존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인간이 지상에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임마누엘 칸트. 구독과 좋아요, 관심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